윤주장의 소설 만무방. 응오의 논에 벼 도둑이 든 것을 발견한 응칠이가 도둑으로 성파리를 의심하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문제 중에 있던 벼인데 귀신의 노름 같은 변개가 생겼다. 귀신의 노름 같은 변개, 도저히 알 수 없는 일이 생겼다. 뭐요? 새로운 사건이 발생했다는 것이고 사건이 의외의 방향으로 진행될 것임을 암시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벼가 없어졌다. 뭐야 이게? 이게 바로 귀신의 노름 같은 변개죠. 한마디로 벼가 없어졌다는 건 도둑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병들어 쓰러진 쭉정이는 제쳐두고 무엇으로 그랬는지 알짱 이상만 싹 다 갔다. 면적으로 생각한다면 아마 한 댓말 가량 될지. 응칠이가 아침 일찍이 그 논길을 지나가다 이걸 발견하고 기가 막혔다. 누굴 성가시게 굴려고 그러는지. 왜? 자기가 의심받게 생겼거든. 이러면은 산속에 파묻힌 논이라, 즉 인적이 뜸한 곳에 있는 논이라 아직은 본 사람이 없는 것 같다. 하지만 동네에 이 소문이 퍼지기만 하면 자기는 어느 모로든 혐의를 받아 패는 조이 입어야 할 것이었다. 그래서 결국은 응칠이는 벼 도둑을 잡겠다고 그래 결심했어. 이렇게 되는 거죠. 응칠이는 송이도 송이려니와 실상은 국리에 바빴다. 송이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벼 도둑을 잡는 게 더 중요해. 이렇게 된 거예요. 속중으로 지목갈 맞는 놈을 여러서 생각해봤으나 딱히 찍을 만한 증거가 없었다. 어쩌면 재성이나 성팔이 이 둘 중에 짓일 거야. 아니면 둘 다든가. 평소 평판이 좋지 않았던 사람으로 둘을 꼽았네요. 하고 이렇게 생각하던 것도 응칠이가 아니면 안 될 것이다. 왜? 세상 경험이 많은 응칠이니까 그래도 재성이나 성팔이를 의심을 했던 거야. 다른 사람 같으면 생각도 못했을 일이야. 성팔이와 재성이를 벼 도둑으로 의심한 응칠.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났다. 결국 누굴 만났다는 얘기네요. 그죠? 벼 도둑 중에 하나라고 의심하고 있던 성팔이를 만난 거예요. 응칠이는 저의 짐작이 들어맞음을 알고 당장 일을 낼 듯이 성팔이의 눈을 들이 노려보았다. 너지! 확실한 거죠. 성팔이는 신이 나서 떠들다가 어이가 질려서 그만 벙벙하였다. 뭐래니? 왜 저랬니? 이거지, 그죠? 기가 막혀. 그래, 자네 왜 그렇게 노하나? 지내다 보니까 그렇길래 일테면 자네 보고 얘기지 뭐. 하고 뒷갈망을 못하여 우물쭈물한다. 노하긴 누가 노해? 응칠이는 삐튕겼던 몸에 좀 더 힘을 올리며 응고개를 어찌 갔느냐 이 말이지. 그 먼 데를 왜 갔어? 추궁하는 거죠. 놀러 갔다 오는 길인데 우연히. 놀러 갔다? 거기가 노는 데인가? 그렇게까지 물을 건 또 뭐야. 난 응고기가 아니라 서울은 못 갈 사람인가? 어리둥절하면서 반박하는 거죠. 왜 이래? 이거죠. 성팔이는 속이 타는지 코로 컥 하고 날숨을 길게 뿜는다. 열받은 거죠? 불쾌한 거죠? 긴장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는데 더 물을 필요가 없었다. 성팔이란 놈도 여간 내기가 아니오. 왜? 징역도 살아왔잖아요. 구장내 소신가 뭔가 떼다 먹고 한번 다녀왔어. 어딜 다녀왔어? 감옥. 징역을 산 경험이 있어요. 많이 사귀지는 못했으나 동네 평판이 그놈과 같이 다니다가는 엉뚱한 일을 만난다 한다 라고 하는 거 보니까 사고를 치게 되거나 사고 친 것에 대해서 뒷감당하느라고 고생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평판이 안 좋아요. 이번엔 응칠이 저 역시 그 섭수에 걸렸음을 알고, 수단에 걸렸음을 알고, 그야 응고개라고 못 갈 일은 없는데 그래도 이거죠. 야, 응고개? 못 갈 일 없지. 하고 엿먹다 말과 행동을 빚고다. 자, 여기서 우리는 여기다 밑줄 칠 거예요. 그야 응고개라도 못 갈 일 없을 테에다 밑줄 치고 동그라미 기억. 동그라미 기억에 나타난 응칠의 심리를 찾는다 이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냉소적이라고 외웠겠죠. 그게 외우는 게 아니라
이 엿먹다라는 단어를 통해서 말과 행동을 비꼬다라는 개념을 알면 뜻을 알고 풀어나가야 돼요. 근데 문제는 이 엿먹다라는 말을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밑에 시험 볼 때는 저 밑에 지문에 저 밑을 보면요, 어휘풀이가 있을 거예요. 요런 단어들은 어휘풀이를 통해서 제시를 해줍니다. 잘 안 쓰는 단어니까. 그러니까는 요 단어가 밑에 어휘풀이가 있으면 요걸 가지고 앞에 큰 따옴표 부분에서 응칠의 심리가 냉소적이고 비꼼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자네도 알다시피 그 어디야? 바로 길이 있다든지 사람 사는 혹 모른다 하지만 성한 사람이야, 멀쩡한 사람이야, 응곡에 뭘 먹으러 가나? 거기는 갈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 외졌다는 거예요. 거길 왜 가? 쓸데없이 간접적으로 떠보는 거죠. 그렇지, 자네야 심심하니까 그랬겠지 하고 꾹 눌러서 등을 떠본다. 상대가 다음에 어떻게 나올지 넌지시 의중을 떠본다. 성파리를 의심하며 의중을 떠보는 응칠의 모습입니다. 여기에는 대답이 없고 성파리는 덤덤히 쳐다만 본다. 무엇을 생각했는가 한참 있더니 단풍갑을 꺼낸다. 단풍갑은 또 뭐야? 아, 담배네요. 제 담배 중에서 단풍이라는 담배가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시대적 배경을 드러내는 소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게 단풍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씨. 했더니 권련 하나 피우게. 이때 권련이라는 건 담배예요. 지가 하나 물고 또 하나를 뽑아대며 담배 하나 피우게. 아, 그러니까 이거 뭐야? 담배값이네요. 이놈은 입속에 몹시 밝은 성팔이다. 나한테 담배 한 가지 줄 인간이 아니다. 턱없이 권련 하나라도 선심을 쓸 인간이 아니라 생각은 하였으나 그렇다고 여기까지 부르대는 건 도리어 저의 처지가 불리하다. 뭔가 찔리는 게 있는 거야. 뭔가 지금 신경을 건드리고 있는 거야. 성팔이 입장에서. 그러니까 담배라도 피게 이러는 거예요. 그것은 그 손에 넘는 짓이니 짜장은 정말로 권련이래 하고 눈치며 성량 있겠나? 일부러 불까지 대게 하였다. 응칠에게 액을 떠넘겨 이용하려는 그 야심을 생각하면 액을 떠넘겨 이용해? 그건 바로 뭐야? 자기 자신한테 덮어씌우려고 한다는 거야. 누가? 성팔이가. 누구의 생각에? 응칠이 생각에. 응칠이 나 자신에게 액을 떠넘겨. 액은 뭐야? 액 나쁜 거잖아요. 자, 이용하려는, 누가 이용을 해? 성팔이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신에게 덮어씌우려고 생각하는 거죠. 곧 다리를 달려들어 다리를 꺾어놔야 오를 것이다. 그러나 이 마당에 떠들어대고 보면 저는 드러누워 침뱉기 왜? 도둑으로 몰릴 가능성이 아주 높거든. 결국 도적은 뒤로 잡지 앞에서 어르는 법이 아니다. 결국은 뒤에서 직접 잡겠다고 결심하네요. 동네에 소문이 퍼질 것만 두려워하며 여보게, 자네가 했건 내가 했건 어쨌거나 간에 우리 둘만 알고 동네에는 소문내지 말게. 그까지 볕좀 먹으면 좀 어떤가. 소문나지 않게 하려는 거죠. 하고 껄껄껄 웃어버린다. 성팔이는 한굽 접히어 말문이 메었는지 얼떨하며 입만 만다신다. 아예 말을 내지 말게. 응, 알지? 내야 뭐 무슨 말을 내겠나? 마지못한 대답이죠. 내야 무슨 말을. 그건 염려 말게. 저 갈 길을 걷는다. 그러나 저 앞 고개까지 가는 동안 두어 번이나 돌아보며 이쪽을 살피고 두어 번이나 돌아보며 이쪽을 살피고 했어. 누가? 성팔이가. 누구를? 응치를 살핀 거야. 그럼 응치를 의심하는 거야, 안 의심하는 거야? 의심하는 거죠. 그럼 성팔이는 도둑이 아닌가? 그럼 도둑이 누구야? 재성인가? 성팔이가 동네에 소문을 내지 않도록 다짐하는 응칠. 응칠은 아닐 거고, 그죠? 응칠은 그 꼴을 이윽히 바라보고 입안으로 하였다. 왜? 이거는 성팔이를 진짜 도둑이라고 본 거예요. 아무리 도적이라도 같은 동네 사람에게 자기 죄를 덮어씌우려 하면 도저히 의리가 아니다. 그건 그렇다 치고 응호가 너무 딱하지 않은가? 동생이 너무 딱하지 않은가? 연민이에요. 근데 지금
누가 누구를 지금 딱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도 자기 집 있고 마누라 있는 응호가 더 불쌍해.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떠돌아다니면서 남의 거 훔쳐먹는 응칠이가 더 불쌍해. 객관적으로는 응칠이 아니에요? 상황적 반어예요. 기껏 힘들여 지어놓았다. 남 좋은 일 한 것을 안다면 눈이 뒤집힐 일이겠다. 이래서야 어디 이웃을 믿어보겠는가? 확적히 증거만 있어 이놈을 잡으면 대법원에 요절을 내려 결심하고 응칠이는 침을 탁 뱉어 던지고 산을 내려온다. 그런데 그놈의 행티를 가늠해보면 응칠이가 볼 때 그 도둑놈은 별 볼 일 없는 아마추어야 아마추어. 때가 못 벗은 도둑. 즉 한마디로 엉성한 도적이야. 어리숙한 도적이야. 왜? 어느 미친놈이 농두렁까지 가위를 들고 오는가. 격식도 모르는 풋등이 풋내기가. 그러려면 바로 조낙갈이나 수앉아 가위로 쏙닥거려 들킬 일도 없고 일도 편하고 딸 수 있다. 그러나 틈보고 집으로 나르면 그만이지만 누가 논의 별을 타? 논의 별을 도둑질하는 것보다는 조나 수수를 훔치는 게 훨씬 효율적이다. 조낙가리를 앉아서 가위로 똑똑. 그게 훨씬 편해. 언제 별을 가지고 하고 있어. 그래서 때가 못 벗은 도적이라고 본 거예요. 그렇게 별을 굳이 먹고 싶다면, 벼에 걸신이 들렸다면 그냥 남의 집 머슴으로 들어가서 한 달 정도 있다가 주인 앞에 얼렁거리며 신용을 얻어 오다가 옷이나 얻어 입고 다들 잠들 때 그냥 다 따는 볕 한 선물에 확 쥐고 나오면 되잖아. 그게 훨씬 더 편하지. 즉 남의 집 머슴으로 들어가서 훔치는 것이 효율적이다. 그래서 이 벼도둑은 아마추어다. 이거는 맥도 모르게 남도 못 살게 굴려고 에이 망할 자식. 그는 분노에 살이 다 부들부들 떨리는 듯 싶었다. 그러나 이런 좀도적이란 봉이 나기 전에는 바싹 물고 덤비는 법이다. 봉이 나기 전 발각되기 전에는 계속 덤빈다는 거예요. 도둑질을 한다는 거야. 습관이 되는 거죠. 오늘 밤에 요놈을 지켰다가 꼭 붙들어가지고 정강이를 분질러 놓으리라 라고 생각한 거죠. 다짐을 한 거예요. 밥을 먹고는 태연이 막걸리 한 사발을 껄떡껄떡 들이켜자. 가을 되니까 맛이 한결 났군. 쓱 송이 꾸러미에서 3개를 뽑는다. 벼 도둑을 잡겠다고 의지를 다지는 응칠. 그리고 그걸 갈퀴같이 마른 주막 할머니 손에 내어주며 예수 송이나 잡수세요 하고 술값을 치렀다. 아, 얘는 지금 남의 밭에서 따온 송이 가지고 막걸리 먹고 술값 치르는 거야. 그런데 이 할머니가 아이고 송이 참 고놈도 참 적단 얘기죠. 부족하단 얘기예요. 간사를 피우는 것이 겉으로는 반기는 척 하면서도 좀 식분 모양이었다. 시들한 모양이었다. 마음에 차지 않는 모양이었다. 제 딸에 한 개에 3전씩 치더라도 9전밖에 안 되니까. 응칠이는 슬며시 화가 나서 그 얼굴을 유심히 들여다보았다. 왜? 욕심쟁이. 술값을 더 받으려는 노파에 대해서 화가 난 거예요. 움푹 들어간 볼때기에 저건 또 왜 저리 머덕구에 붉어졌는지 툭 나온 광대뼈하고 치마 아래로 남슬거리는 발가락은 자칫 잘못 보면 황새발목이니 이건 언제 잡아가려고 남겨두는 거야. 보면 볼수록 이쁜 데가 하나도 없다. 그렇지, 이 할머니도 이쁜 데가 있겠어. 하지만 돈을 더 달라니까 더 이쁜 데가 없는 거지. 한마디로 말해서 뭐예요? 불만이죠. 외양묘사를 통해서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고 봐야 돼요. 한두 번 먹는 것도 아니고 언젠가 울타리깨로 풀을 베어주고 술사발이나 얻어먹은 적도 있다. 그렇게 야멸치게 따질 건 또 뭔가. 그는 눈살을 흘겨 마치고는 하나 더 꺼내 예수 또 하나 잡수게요. 가르침을 탁 뱉었다. 아이고 이거 자꾸 주면 어떡해. 어떡하긴 자꾸 살찌세요 하고 툇마루에 주저앉는다. 무엇을 생각했어? 그건 조금 있다 보면 나오겠지요. 훔친 송이로 술값을 치르는 응칠이. 자, 그럼 무엇을 생각했는지 볼까요? 그런데 참
성팔이 보셨수? 아, 성팔이 정보를 캐려고 하는 거네. 아니, 당최 볼 수가 없다구먼. 술도 안 먹으러 와요? 안 와. 입속으로 뭐라고 쭝얼거리며 의아한 낯이 들더니 왜? 또 뭔 일이 있어? 왜? 성팔이가 징역을 산 적이 있기 때문에 어떤 사고를 저질렀는지 할머니도 궁금한 거예요. 아니요. 본 지가 하도 오래되니까 좀 전에 봐놓고 뻥친 거죠. 응칠이는 말끝을 얼마 부리고는 고개를 돌려 뭐 한 대를 바라본다. 벌써 점심때가 되었는지 닭들이 요란히 울어댄다. 성팔이가 이 마을에 얼마나 살았지요? 글쎄, 재작년 가을이지 아마. 장죽을 빨더니 근데 또 떠난대나 어쩐대나. 홍천인가 어디 지 성님한테 간대. 그렇지, 그게 맞지. 여기서 뭘 해? 대장간이라도 일이 많으면 모르겠냐. 밤낮 파리만 날리는데. 야, 생각해봐. 농촌이잖아. 농촌에 대장간이 왜 필요해? 그렇지, 농기구 만드는 대장간이잖아. 근데 농촌에 그것도 가을에 추수를 한참 하는 시기에 파리만 날려? 이건 말이 안 되죠? 이거는 그만큼 그 동네가 안 된다는 거예요. 피폐해져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보다는 지 형이 크게 농사를 짓는다니까 거기서 거들어주고 구로 얻어먹는 게 신세 편하겠지. 그래 보일간 처자식을 데리고 아마 떠나리라 하고 농꾼은 그저 농사 지어야 돼. 또 먹으러 오지요. 간단히 인사만 하고 응칠이는 다시 일어났다. 성팔에 대한 정보를 쭉 보여주고 얻은 거죠. 독자도 이제는 이걸 통해서 성팔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고요. 주인 노파에게 성팔에 대한 정보를 얻은 응칠. 자, 여기까지 이제 봤습니다. 응칠이가 도둑을 잡으려는 이유가 뭡니까? 그건 자기 처지 때문이에요. 처지가 뭐예요? 도박, 절도 등으로 전과 사범이잖아요. 거기다 지주를 때린 적도 있어요. 자, 그러니 사람들이 예상을 하죠. 뭐라고 예상하겠습니까? 과거 전력 때문에 응칠이가 벼도둑의 혐의에 벼도둑일 거라고 예상을 한다는 거예요. 응칠이도 그걸 자기 자신이 예상을 하죠. 그래서 해결하는 뭡니까? 진짜 도둑을 잡아야 자신이 도둑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본 거죠. 그리고 이제 도둑 잡기로 결심을 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김유정의 만무방 중 응칠이가 응온의 논에 벼도둑이 든 것을 발견하고 성팔이를 도둑으로 의심하며 자기 자신이 벼도둑을 잡기로 결심하는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